66페이지 스마트 아트 활용하기. 스마트 아트 활용하기. 자,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엑셀의 꽃, 수식과 함수, 기본 함수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네. 자, 네,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볼 텐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아무리 어려운 것도 또 쉽게 하잖아요. 또 믿고 하시면 되고요. 자, 66페이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엑셀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초록색 엑셀을 띄워보시고. 자, 새통합 문서 여시고요. 새통합 문서 여시고. 자, 이렇게 이제 연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해주시면 좋은데, 화면을 좀 확대하실 분들은 미리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죠? 오른쪽 하단에 100%라고 되어 있는 거를 적당히 확대를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대 시켜주고, 두 번째, A열은 열넓이 1로 맞춰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은 A를 클릭을 딱 하시고요. A를 클릭을 딱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밑에서 세 번째 열넓이가 있어요. 열넓이가 있는데 그 열넓이를 누르시면은 되겠습니다. 열넓이 누르시고 1 하고 바로 엔터나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A열은 열넓이 1로 기본적으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어제 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워드 아트라는 거 공부를 해봤었거든요. 문자도 되면서 그림도 되는 워드 아트를 공부해봤는데 오늘 같이 한번 요것도 해보도록 할게요. 거기 66페이지에 보면은 회사 연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워드 아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비슷하게. 자, 워드 아트를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홈 옆에 삽입을 눌러주세요. 삽입. 자, 홈 옆에 삽입을 눌러주시고요. 자, 삽입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 자, 그림을 눌러주시면, 죄송해요. 그림이래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림 말고, 오른쪽에 이제 쭉 가면은, 쭉 가면, 가짜 옆으로 눕혀진 워드 아트. 자, 삽입에서 오른쪽 쭉 가면은 이제 오른쪽 위에 가짜 옆으로 눕혀진 요 워드 아트를 잘 찾아주세요. 워드 아트.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예, 워드 아트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자, 색깔은 뭐 나중에 바꾸면 되니까요. 뭐 좀 색다른 거 할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 A 모양을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고요. 자, 이 상태로 마우스 클릭하지 말고 여기 입력을 해야 되는데 회사연혁이라고 바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회사연혁 이렇게. 바로 입력해 주시면 회사 연역 한영키 누르고 한영키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회사 영역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 이제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테두리를 한번 누르시고요. 테두리 한번 클릭해 주시고,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 회사 연역이란 글자가 선택이 돼요. 이렇게 이제 선택을 이렇게 해주시고, 테두리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반으로 뚝 잘라 가지고 왼쪽은 도형에 관한 기능이라 그랬고 오른쪽은 이 문자에 관한 기능인데, 자, 문자를 텍스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세요. 텍스트 효과. 자, 텍스트 효과를 눌러주세요. 텍스트 효과 눌러주셔가지고 다른 것도 많지만 변환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효과에 변환. 책에는 그냥 이렇게 그냥 그대로 놔뒀는데 우리는 조금 한번 바꿔볼게요. 저기 그 어디로 가서 가야 돼요? 그 페이지 레이아웃이에요? 아니면 삽입? 네, 여기 이제 테두리는 눌렀어요. 네. 그러면 테두리를 눌렀으면은 네. 여기 위에 쉐이프 형식을 찾아야지. 예. 자,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허다하죠. 근데 그림을 선택을 하고 하여튼 모든 그 상황에 할 수 있는 기능은 상단을 보셔야 돼. 초록색. 엑셀은 초록색 메뉴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파워포인트는 빨간색 메뉴를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한글은 파란색 메뉴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자, 하여튼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 상단에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서 꼭 찾아보셔야 돼요. 오른쪽 상단에. 거기에서 요거를 찾으셔야 돼요. 텍스트 효과. 텍스트 효과를 들어가면 변환 중에 우리 안 써본 거를 써보고 싶으니까 뭐 이런 어제 요런 거 하신 분 계시던데, 그냥 이런 거 하나 할까요? 그냥 단순한 거.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은 물결 아래로가 있어요. 물결 아래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요거 물결 아래로. 네, 다섯 번째에 물결 아래로. 자, 그래서 요거를 눌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물결 아래로 요렇게 눌러 주시고, 색깔 한번 바꿔 볼게요. 색깔 검은색 말고. 자, 여기 이제 상단에 보면은요, 텍스트 효과 위에 보면은 텍스트 채우기가 있어요. 텍스트 채우기 있죠? 텍스트 채우기를 눌러볼까요? 뾰루지. 텍스트 채우기 뾰루지를 눌러볼까요? 누르시고, 책에는 아무래도 초록색 같으니까, 초록색 같죠? 초록색 같아가지고 표준색에서 이거 밝은 초록색 요거를 하나 넣을게요. 밝은 초록색을 하나 넣을게요. 표준색에서 밝은 초록색 하나를 요렇게 넣었어요. 넣고, 화면을 너무 크게 해가지고 200으로 해놔가지고 이게 너무 커 보이는데요. 200으로 해놓으신 분들은 너무 크니까 다시 눌러가지고 원래대로 한 100으로 할게요. 100으로. 자, 원래대로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00으로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회사 연역이. 화면을 확대하니까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100%로 하면은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워드 아트를 옮길 때는 테두리에 대고서 옮기셔야 되는데, 요렇게 옮겨 볼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옮겨 주세요. 요렇게 너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요 정도만 요렇게 옮겨 주세요. 요렇게 옮겨 주세요. 자,
이거는 어제 공부했던 워드 아트를 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 스마트 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광고에서 무진장 많이 쓰이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또한 삽입 들어가셔야 돼요. 삽입을 들어가시면은요. 삽입을 들어가시면은요. 스마트 아트가 저는 요렇게 지금 이제 뭉쳐 있어가지고 그런데 스마트 아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보일 텐데 그림 옆에 보면은 도형이 있고요. 쭉 가다 보면은 요런 게 좀 있어요. 저는 조그맣게 보이는데 여러분은 크게 보일 것 같아. 요렇게 생긴 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가운데 위쪽에 있을 것 같은데. 가운데 위쪽에 이렇게. 예. 스마트 아트라고 파워포인트에서 더 많이 쓰는 기능인데. 자, 요거를 한번 눌러 주세요. 스마트 아트를. 자,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오늘은 얘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 지금은 얘를, 자, 요거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그래서 페이지 66페이지 1번 실행할 때요. 1번이고 67페이지 2번에서 이거 아닌가? 죄송해요. 아, 요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 아니네. 죄송해요. 근데 일단 요거 한번 눌러는 봤죠? 자, 누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여기에 없다 그러면은 좀 아래로 좀 이렇게 좀 당기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 일단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려면 요거 있죠, 요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요거를 한 번 누르면은 한 줄씩 위로 올라가요. 예, 올라가가지고 밑에서 새로운 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눌러 볼게요. 천천히.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눌렀어. 누르면은 또 우리 엄청 많이 사용하는 거 이거 있어, 이거. 자, 한번 그냥 보세요. 이 클릭해가지고 요것도 있고. 우리가 뭐가 어디 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자꾸 이렇게 봐야 돼. 요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 이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해요. 또 요런 것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요거는 진짜 유명한, 요거 진짜 유명한 건데.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이런 거. 자, 요렇게 아래로 한 번 더 눌러 볼게요. 요런 것도 많이 사용하고요. 아래로 또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요것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따가 할 건데 이런 거. 그리고 아래로 또 이렇게 내려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한 번씩 눌러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아래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다 보면은 여기 이제 프로세스라고 써 있어. 프로세스. 이제 종류가 바뀌는 거죠. 종류가 바뀌면서 우리 단순한 거, 이런 거. 요런 단순한 것도 많이 나오고 이런 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해주세요. 이걸로 프로세서에서 요거 눌러주세요. 요거 찾아주세요. 찾았어요? 보겠습니다. 잘 찾으셨네. 네. 맞아요.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이거지. 자, 잘 찾았죠? 프로세서에서 여기 이제 확인 한번 해보고 잠깐 기다려 주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처음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어디 있는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해요. 이거 찾는 거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이 스마트 아트를 가져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세요. 자, 일단 가지고 왔는데, 자, 덩어리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그쵸? 3개가 있는데 책에 보니까 4개죠, 4개.
이럴 경우 나는 3개인데 책에는 4개야. 하나가 더 많아. 자, 하나가 더 많을 때 추가를 해야 돼요. 추가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추가하는 거는 책에는 좀 어렵게 나와서 이게 추가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왼쪽 상단에 도형 추가라고 있죠. 여기 도형 추가라고 있을 텐데 왼쪽 맨 위에 자, 왼쪽 맨 위에 도형 추가라고 있을 거예요. 원래 이거였는데 눌렀어. 원래 그거였는데 여기 이제 도형 추가 기다리시고 자 기다리시고 보고 누르시면 돼요. 여기 원래 스마트 하트 아니었어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원래 스마트 하트 아니었나? 네 맞아요. 오늘 컨디션 좋으시네. 바로 찾으시네. 네 맞고. 여기에요? 아니요. 근데 왜 서식으로 가 있지? 네 여기. 근데 왜 서식으로 가 있지? 원래 스마트 하트로 돼 있지 않았어요? 이상한데? 아니 처음에 이거 만들면 이걸로 돼 있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왜 다 이쪽으로 가 있지? 알 수 없네. 이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그런지. 절반이 이걸로 서식으로 돼 있고 절반은 디자인으로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어쨌든 2개가 나오네요. 그쵸? 딱 봐도 이제 서식이라는 거는 여기에 색깔 주고 모양 주고 그런 거고요. 스마트 아트 디자인은 이제 전체적인 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도형추가 있죠. 도형추가 뾰루지 필요 없고요. 그냥 도형 추가를 누르시면 되는데 도형 추가. 그리고 도형 추가 한번 누르시면 되고, 혹시 뾰루지를 실수로 눌렀어. 그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 누르시면 돼요. 아무거나. 아셨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누르면 돼요. 뾰루지 안 누른 분들은 그냥 도형 추가 누르면 되고. 자, 이렇게 눌렀어요. 누르면 4개가 되죠? 네.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5개만 한 번 더 눌러요? 그렇죠. 그렇죠. 욕심쟁이. 더 눌러서 5개가 됐으면 지우는 건 어떻게? 델리트죠, 델리트. 지우는 거 하나만 지워져요? 예, 델리트 누르고 요거 남으면 또 델리트 누르고. 지우는 건 쉬워. 델리트 누르면 되는데 추가하는 걸 까먹어서 그렇지.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위치를 한번 옮겨놔 볼게요. 자, 여기 테두리에 대고서 요렇게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요렇게 하나 갖고 와 보세요. 요렇게 테두리에 대고서 움직이셔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아래 모서리 있죠? 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옆으로 살짝 이렇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늘려줄게요. 이렇게 그 모서리에 대고서 이렇게 됐어요? 네, 이렇게 하고 기다리셔야지 딴 데 클릭하고 그러지 마시고, 네, 이렇게 하고 항상 기다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2가지를 만져주면 되는데, 2가지가 뭐냐 하면은 상단에 보면은 색 변경하고요, 스타일을 바꿔줄 거예요. 요 2가지만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 색 변경을 한번 눌러보세요. 색 변경을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색 변경이 색상형을 많이 쓰거든요. 네, 우리 오늘 처음이니까 요 첫 번째 거 눌러볼게요. 첫 번째 색상형을 눌러볼게요. 첫 번째 적지 마세요. 적을 책에 다 있는데 적지 마시고 따라해야 돼. 적다가 못 따라와. 적다가 못 따라와. 그리고 보지도 않아. 적어도. 자, 하세요. 이게 적으면 안 돼.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색상형을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색상형 오른쪽에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뾰루지를 눌러야, 이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뾰루지를 눌러야 안 보이는 스타일도 다 보일 수가 있어요. 뾰루지를 눌러보세요. 뾰루지. 스타일의 뾰루지를 눌러보세요. 자, 누르면은, 자, 이렇게 2차원하고 3차원이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광고에 사용할 때 3차원을 많이 써요. 자, 3차원이 다 이름이 있어.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확인하려면 마우스를 여기다 올려놓고 잠깐 기다리면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 광택 처리. 요거 올려놓으면은, 아, 경사. 올려놓으면은, 아, 만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요거. 벽돌.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요거 3개하고 요거 많이 써. 요 3개하고 오른쪽에 벽돌하고 많이 써요. 자, 이제 많이 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도 요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자, 요거 누르셔가지고요. 쭉 보시면은 우리는 좀 예쁘게 하고, 책보다는 예쁘게 하고 싶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만화. 요 3번째 거 있죠. 3번째. 자, 3차원 만화예요, 얘가. 3차원 만화. 요거 눌러보세요. 3차원 만화를 누르시면은, 아, 벌써 이렇게 바뀌었네. 그쵸? 내용만 쓰면 돼. 아, 쉽기도 하여라. 이거를 만들려면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도형을 일일이 다 그렸어. 도형을 갖고 와서 그리고 맞추고 정렬하고 얼마나 오래 걸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글씨 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텍스트라는 곳에다가 클릭을 한번 하세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2022라고 쓸게요. 2022 이렇게 쓰고 기다리셔야 돼. 엔터 치면 안 돼. 2022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요 아래쪽을 클릭을 하면, 요 아래쪽을 누르세요. 여기 아래쪽을 클릭을 한번 하면은 또 요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서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아슬란 한 칸 띄고 설립이라고 쓰세요. 한 칸 띄고 설립. 아슬란 한 칸 띄고 설립. 하고 가로 닫고. 한 칸에 안 지워져. 클릭하고 지우시면 돼요. 테두리 클릭하고. 딜리트 클릭하는데 안 예, 지워져. 테두리 클릭하고. 테두리. 예, 하고 델리트 키 하고 지워요. 또 뭐 안 지워지면 또 지워야 돼. 아슬란 하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설립이라고 쓰시면 돼요. 설립. 엔터 치면 안 돼요. 엔터 치면 안 돼요. 설립이라고 쓰면 돼요. 설립이라고 쓰면 지가 알아서 내려가요. 엔터를 안 쳐도 지가 내려가. 립. 이런 거 안 치는 게 생겼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옆에다가도 이제 클릭을 하고 2023 쓰고 아래쪽에 클릭을 하시고, 아래쪽에 클릭하시고 점 생각하지 말고 품질 인증서라고 쓰시면 돼요. 품질 인증서 한 칸 띄고 취득 이렇게. 자, 2024 아래쪽에 클릭하시고 부설연구소 띄고 설립. 2025 아래쪽에 클릭하시고 북미지사 설립 요렇게. 자, 글씨가 2줄 3줄 나오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조절하면 되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내용만 입력하시면 되고 엔터는 안 쳐도 돼요. 색깔. 네. 됐어요? 그 정도만 써도 되고 여기다 이제 친구들이 그리고 요거 스마트 아트 디자인 요 색병 배우는 죠 색병. 그리고 이런 걸로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네. 자, 여기까지. 자, 요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딴 데 클릭해 볼까요? 딴 데 클릭을 해보면은, 자, 요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너무 크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딴 데 클릭했는데, 아, 이 크기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럴 경우는, 자, 이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거 하나 클릭해 볼까요? 클릭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이제 클릭해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전체에 윤곽이 나오는데 그럴 때 요거 오른쪽 하단에 요 모서리 동그란 거 있어요. 오른쪽 하단에 모서리 동그란 거를 요렇게 한번 줄여 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한번 줄여 볼게요. 요렇게 한번 줄여 보시고. 자, 이렇게 위쪽으로도 한번 줄여 보시고.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줄이면은 가로가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딱 안 맞아도 돼요.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요 가운데 아래쪽 요걸로 이렇게 아래로 당기면 또 이렇게 길어지고 위로 당기면은 또 이렇게 짧아지고 하니까 요런 것들로 요렇게 글자 두 줄로 할지 세 줄로 할지 이렇게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글자 크기를 내가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여기 위에 올라가 가지고 글자 크기를 또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색깔도 당연히 바꿔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원래대로 이렇게 그냥 놔두는 게 좋으니까요. 그냥 요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요게 이제 광고에 대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목 나오고 요런 거 이게 나오고 아래쪽에 또 이미지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삽입 들어가서 그림 들어가서 이미지를 하나 넣을게요. 이미지 회사인데요. 무슨 회사? LG 에너지 엔솔 한번 한번 찾아가 볼까요? LG 에너지 엔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런 거 하나 집어넣을까? 요런 로고 하나 집어넣을게요. 로고. LG 에너지 엔솔 로고를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고 하나 체크하고 삽입을 하시고,
자, 알 수 없는 작선장님 지우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알 수 없는 작선장님 지우는 거. 저희 글씨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LG에는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해야지. 나와주세요. 엔터 쳐야지, 엔터. 엔터 쳐야지. 예. 엔터 쳐야지, 엔터. 예. 아, 엔터 쳐서 우리 로고 한번 찾으려고 그래요. 로고. 그 엔터 쳐가지고 중간에 좀 내려오면은 비슷한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로고. 자, 이렇게 하여튼 뭐가 그림을 찾았는데 알 수 없는 작선장님이 하고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지울 때 알 수 없는을 눌러야 돼. 알 수 없는을 눌러야 돼요. 자, 누르시고 알 수 없는 작선장님 동그란 거 클릭하시고 델리트 키 누르시면 돼요. 델리트 키 이렇게. 지우고 크기를 조금 줄일게.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회사 연영 옆에다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그냥 갖다 놓지 뭐 어울리게. 자, 갖다 놓고 요렇게 하나를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그림 효과를 반사를 하나 줄까? 반사를 하나를, 자, 이렇게 하나를 멋은 없지만 그냥, 자, 이렇게 이제 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이왕 하는 거 어차피 여기 있는 눈금선 이런 거는 보이지 않은데 진짜 안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기 한번 눌러주시고 여기 보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눈금선을 해제를 시켜주시면 보기 누르고 눈금선을 해제를 시켜주시면 여기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긴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네, 여기까지. LG라고 한글로 써도 돼요. LG. 요거 갖고 클릭해가지고 됐네요. 진짜를 내리려고 뽑아서 엔터 치면 동그라미 네네네. 원래 안 나오게 예, 그냥 엔터 치면 안 돼. 네,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백스페이스 키 눌러야지 뭐. 백스페이스 키. 백스페이스 키. 엔터 위에 있는 거. 엔터 쳤으면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야 돼요. 그래서 엔터 치면 안 돼요. 네. 진짜를 내리려면 내릴 수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만져야죠. 뭐 이렇게 만지면은 이제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해줘 갖고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따로 얘만 또 줄이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따로 만져주든가. 네. 자, 회사 연역 시트 옆에 자,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셔가지고요. 더하기를 누르셔서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하십니다. 추가를 하셔가지고 71페이지 전자문서 이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시트 2의 이름은 전자문서. 자, 전자문서라고 입력을 하시고 꼭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엔터를 쳐주셔야 돼요. 자, 새로운 시트 이름은 전자문서라고 바꿔주시고, 네? 아니요, 전자 발찌로 쳤어요. 전자발찌. 제가 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전자 발주 좋아. 아, 전에 어떤 분 모델 이렇게 입력하는데 모텔이라고 입력하고. 자, 의심스러워. 네. 자, 전자 발찌, 네, 전자 문서. 자, 요렇게 하시고 A열을 줄일게요. A열을 줄일게요. 네, A열을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A열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열넓이 누르시고 숫자 1 하시고 엔터 쳐가지고 자 A열을 요렇게 줄여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워드아트로 전자문서 통합 글자를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워드아트 같이 할게요. 워드아트 같이 할게요. 네, 삽입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 끝에 가짜 옆으로 눕혀진 거 중에 오늘 또 독특하게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요걸로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그냥 쓰는 거예요. 전자문서 통합 요렇게 전자문서 통합. 전자문서 통합이라고 하고요. 테두리에 대고서 여기다 갖다 놓을게요. 그냥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스마트 아트 보니까 종류는 계층 구조용 그리고 조직도형을 선택하래요. 한번 해볼게요. 삽입 들어가서 요 스마트 아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자, 요렇게 생긴 애를 찾으셔야 돼요. 자, 요 스마트 아트를 찾으셔야 돼요. 요거를 하나 찾아주시고. 자, 요거를 찾아주시고, 종류 중에 계층 구조형을 눌러주시고요. 조직도, 계층 구조형에 조직도형 요거. 자, 요 계층 구조형 먼저 눌러주시고, 조직도형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비상열람망이나 뭐 회사 계층도 구조 막 이런 거 할 때 자 요거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네, 요대로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대로 일단 기다려 주시고,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 책이랑 똑같이 하려면은 이 아랫게 두 개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지울 때 일단 요 세 번째 거 지울까? 클릭 한번 하시고 이렇게
네, 클릭 한번 하시고요. 이 클릭을 하면은 깜빡깜빡해요. 깜빡깜빡할 때는 안에 있는 내용을 지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각형 자체를 지우려고 하면 요 사각형 자체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셔야 돼요. 이렇게 요런 거를 클릭하셔야 돼요. 자, 요런 데를 클릭을 한번 하셔야 이 박스 자체를 삭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런 데를 이제 클릭을 요렇게 딱 하시고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다시 텍스트라고 이렇게 보이면서 동그란 이게 조절점이 생기는데 델리트 키를 누르시면 지워질 수 있어요. 델리트 키. 델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워져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되돌리기 하실 때, 되돌리기 하실 때, 텍스트 클릭하시고, 테두리 클릭해요. 정확히 안 됐어요. 델리트 키 누르시면 되죠. 정확히 눌러야 돼요. 배웠고요. 정확히 눌러야 돼요. 안 돼. 네, 지금. 네, 델리트 키. 여기 테두리 클릭하시면 요 테두리 한번 누르시고 요 델리트 키. 이렇게. 자, 요거 한번 클릭하고 테두리 한번 클릭하고 델리트 키. 오케이. 됐어요. 네, 이렇게 지금 했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를 딱 보시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텍스트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제 조상이에요. 조상이 이 족보라고 생각하면은 이 조상을 클릭 한번 하세요.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상위 레벨을 클릭을 한번 하시고, 자, 요거 옆에 요렇게 하나가 또 생겨야 되거든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보조자라 그래요. 얘를 보조자라 그래. 보조자. 그래서 보조자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왼쪽 위에 보시면 도용 추가 옆에 뾰루지가 있어요. 도용 추가 옆에 뾰루지 있어요. 선생님, 저는 도용 추가가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을 눌러야 돼요. 자, 도용 추가 옆에 뾰루지를 눌러보세요. 뾰루지를 눌러보시면은 도용이 추가할 건데 이렇게나 많아요. 추가할 도용이. 그 중에 보조자를 추가할 거거든요. 보조자를 추가를 할 거예요. 보조자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요거를. 자, 보조자 추가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거는 어려우니까 그냥 한 번만 해보고 안 해도 돼요. 보조자 한 번 눌러주시고, 그러면은 얘가 요렇게 나와. 자, 여기까지 또 한 번 또.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자식이거든요. 얘 자식인데 자식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되고 얘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좀 어려워서 왜 더 어렵게 전에 게 쉬웠는데 전 버전이.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 항상 위에 있는 조상을 클릭해야 돼요. 조상을 클릭 한번 하시고, 맨 위에 있는 조상을 클릭 한번 하시고, 위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이라고 있어. 확대할까? 자, 레이아웃을 보면은 제일 비슷하게 생긴 게 얘 아니에요? 얘 제일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모양이 비슷하죠?
얘 누르면 돼. 예, 얘 누르면 돼요. 요 레이아웃 눌러서 요거 누르시면 돼. 자, 요렇게. 그리고 나머지 글자 써주세요. 클릭한 다음에. 안 되시는 분들 다 알지. 나머지는 책 보고 글씨 써주세요. 됐네? 오, 잘했어요. 예, 글씨 쓸 때는 요 텍스트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하고 쓰시면 돼요. 자, 글씨 쓸 때는요, 요 텍스트에다가 클릭을 하고 쓰시면 돼요. 클릭을 하고. 예. 저도 한번 써볼게요. 클릭을 하고 문서 보관소, 또 아래 거 클릭을 하고 전자문서 보관, 또 옆에 거 클릭을 하고 유가 증권 보관, 또 아래 거 클릭을 하고 색인, 또 옆에 거 클릭을 하고 저장소,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주시고. 네, 이렇게 입력을 시켜준 다음에 이거를 이제 요 왼쪽으로 이동을 한번 시켜 볼게요. 테두리에다 대고, 여기 테두리에다 대시고 왼쪽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이동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뭐 약간 키워줘도 되고요. 대각선 모서리에서 약간 이렇게 키워줘도 되고, 이렇게 키워준 상태에서 두 가지를 줄 거예요. 하나는 색 변경, 하나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 요 두 가지를 줄 건데, 색 변경 들어가 가지고 저거랑 똑같은 색은 좀 별로 이쁘지가 않으니까 똑같은 색이 요건 것 같은데, 뭐 다른 것도 이쁜 게 별로 없네요. 네, 그냥 요거 똑같은 걸로 줄게요. 색 변경해서 색 변경해서 요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색 변경해서 색상형의 5번째 거, 색 변경해서 색상형의 5번째 거를 주시고, 그 옆에 있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자, 스타일에서 뾰루지를 누르셔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2차원 준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2차원은 멋이 없으니까 요걸로 줄게요. 벽돌. 3차원 벽돌로 줘볼게요. 우리는 3차원 벽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벽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했어요? 3차원 벽돌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오케이. 네. 잘하셨어요. 저 주황이 약간 어디로 가버렸네. 됐고. 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네, 오른쪽에다가 이미지만 갖고 오면 되겠네요. 밟지 말고 전자문서 이름을 갖고 오세요. 삽입 들어가 가지고
그림 들어가셔가지고 전자문서 우리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다 같이 오늘 비 안 오죠? 비 안 오니까 이거 잘 될 것 같아. 삽입 들어가서 그림 들어가서 여기 스톡 이미지 오늘은 잘 될 것 같은데 이 비 오는 날이 잘 안 돼. 스톡 이미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스톡 이미지 되네. 됐네. 뭐 뜨지 않아요 이렇게? 예. 뜨죠? 이게 이제 간혹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하실 때. 자, 이렇게 뜨면은요 이거 그 MS사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이제 그림 이미지인데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는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는 유료 버전이야. 유료 버전. 요거 말고 요거는 가져오지 말고 다이아몬드 없는 것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자, 쭉 내려가면은 이제 생각보다 이게 종류별로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자, 쭉 보면은 자, 전자문서인데 그거랑 관련이 없어도 되니까요. 전혀 관련이 없는 꽃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적당한 거 갖고 오세요. 전혀 관련이 없는 꽃을 하나 갖고 와야지. 갖고 와가지고 그림 스타일을 하나 줄게요. 그림 스타일 하나씩 이렇게 하나를 갖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한번 하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거 이제 다 하셨으면은요. 다 하셨으면은 옆에 더하기 눌러가지고 더하기 눌러서 시트 이름을 세 가지 소망으로 해주세요. 세 가지 소망으로 해주시고요. 자, 미션이에요. 미션. 세 가지 소망으로 해주시고요. 이름을 주고 반드시 엔터를 꼭 쳐주셔야 돼요. 자, 세 가지 소망 이름을 주시고 그 상태에서 여기 자, 요거는 삽입에 워드아트 들어가 가지고 만든 건데요. 똑같이 안 만들어도 되니까 워드아트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나를 제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얘는 스마트 아트 들어가면은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요렇게 생긴 애 가지고 요렇게 만든 거고요. 그 옆에 그림은 그냥 하나 넣은 거예요. 요 연초에 만든 거랑 그냥 하나 온라인 그림에서 하나 갖고 와서 넣은 건데 딴 거 갖고 와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요 세 가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워드 아트, 스마트 아트, 그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 보시고 똑같지 않아도 되니까 워드 아트는 좀 창의적으로 하시면 돼요. 창의적으로. 자, 74페이지 수식 알아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식은요, 엑셀의 기능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네, 오늘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해보면서 왜 함수가 필요한지도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먼저 이 2행하고 3행 사이를 조금 넓혀 줄게요. 2행하고 3행 사이. 자, 여기를 아래로 이렇게 내려 볼게요. 요 2행을 좀 넓혀 줄게요. 요 2행하고 3행 사이를 아래로 이렇게 넓혀 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넓혀 주세요. 넓혀 주시고 B2부터 F2까지 드래그. B2부터 F2까지 드래그 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하시고 제목을 쓸게요. 지점별 미니 정수기 재고량 하고 엔터. 이렇게 지점별 미니 정수기 재고량 이렇게. 자, 하시고요. 딴 데 클릭했다가 여기 클릭을 한번 하시고 제목부터 한번, 자, 페인트 통 채우기 들어가셔가지고 파랑색, 자, 요거 파랑색 요걸로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좀 진한 걸로 줄까? 네, 파랑색으로 주세요. 표준색 파랑색. 페인트 통 표준색 파랑색으로 주시고, 그 옆에 가짜 있는 글자색 있죠? 글자색은 흰색 주세요. 자, 흰색이 참고적으로 요거죠? 흰색은 요거. 글자색은 흰색. 자, 글자가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할게요. 네, 좀 크게 하시고, 그리고 굵게도 할게요. 진하게, 요렇게. 약간만 크게 하고 진하게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목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B4부터 F9까지, B4부터 F9까지 드래그를 해주세요. B4부터 F9까지 드래그를 하고 모든 테두리를 해볼게요. 모든 테두리. 자, B4부터 F9까지 드래그를 하고 모든 테두리는 페인트 통 왼쪽에 모든 테두리가 있어요. 모든 테두리. 자,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모든 테두리를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안에다가 지점이라고, 가운데 정렬 빼먹었네. 좀 이따가 할게요. 네. 강동점, 강서점, 강남점.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로. 자,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입력하고 엔터 치고, 요렇게.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은 숫자 쓰면 안 되고 비율. 그리고 요렇게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만 입력할게요. 요렇게. 자, 요렇게만 입력할게요. 조금 확대. 자, 요렇게 입력할게요.
여기까지만 숫자 쓰는 거예요. 다 쓰지 말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자, 그래서 어디까지 쓰셨나? 세워할까? 하고 엔터 한번 치. 그리고 마우스 클릭 한번 하고 페인트 펌하고 글자 하고. 네. 하고 이제 이거 땡기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있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 쓴 이유가 있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했는데 하다 보니 여기가 약간 좁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늘려줄게요. F하고 G 사이를 오른쪽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으면은 언제든지 늘려주면 돼요, 여러분들. 숫자가 샵으로 나오면 좁다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전체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드래그. 전체 드래그 하시고 가운데 정렬하세요. 가운데 정렬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숫자는 특별히 오른쪽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는 곳 있죠? 여기서 요렇게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오른쪽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 요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각선이 요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각선을 줄 때는 여기에서는 줄 수 없고 셀 서식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클릭을 하시고, 자, 여기다가 클릭을 먼저 해 주시고요. 셀 서식을 들어가야 되는데 셀 서식은 요런 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거를 눌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두리를 눌러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테두리에서 대각선이 이 대각선이 되겠습니다. 요 대각선. 그러면 여기 대각선이 요렇게 생겨요. 대각선이.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대각선이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 이게 드래그 해가지고 페인트 통에 파란색 흐린 파란색을 넣으세요. 여기도 흐린 파란색을 요렇게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넣어주세요. 하고 이제 색깔. 여기 엔터 한번 치고 마우스를 드래그 잡고 모든 오케이. 숫자가 128. 오케이. 그다음에 188. 일단 똑같이 쓰는 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지정이라는 지정. 일단 그러면 이렇게 이 모드 크게 들어가면은 지정 이렇게 쓰시고 천천히 쓰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우리 재고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량을 같이 할 텐데, 간격이 조금 너무 넓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줄일게요. 이렇게 좀 줄이고, 여기도 이렇게 좀 줄이고,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네, 여기다가. 얘는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려주면 좋을 것 같고. 자, 여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수식은요, 시작이, 자, 수식의 시작은요, 는이에요. 수식의 시작은 는이 되겠습니다. 네, 수식의 시작은 는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적어도 되고. 자, 수식의 시작은 는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첫 번째 재고량에다가 는을 써보세요. 는, 요렇게. 자, 는. 네, 는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냐면은 엔터 위에 백스페이스 키 왼쪽에. 예, 백스페이스 키 왼쪽 F10 밑에. 했어요? 는을 하면 이제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가 클릭을 하면 그 클릭한 위치가 찍혀요. 재고량이라고 하면 이거거든요. 강동점에서 정수기가 198대를 가지고 왔는데 판매된 게 188대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재고는 10대가 남았죠.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먼저 198대를 클릭을 먼저 해요. 클릭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198이 찍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찍혀요. C5라고 찍혀. 그쵸? C5. 위치값이 찍혀요. C5라고 읽어요. 여기를. 자, C5라고 찍히고 빼기는 키보드 오른쪽 끝에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키보드 오른쪽 끝에 거기 빼기가 있거든요. 더하기 위에 빼기 요거 누르시면 돼요. 빼기. 그 다음에 188을 클릭해 주세요. 188 출고량 188을 클릭해 주시면은 D5가 찍혀요. 빨간색으로 D5가 찍혀. 이 얘기는 재고량은 입고량 C5에서 빼기 출고량 D5를 빼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엔터를 치면 돼요.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이제 10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거를 할 때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연습으로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해 주시고 수식의 시작은 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조건 는을 먼저 써요. 는 먼저 쓰고, 자, 는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150을 클릭하시고 빼기 127을 클릭하시고 엔터 치면은 요렇게 23이 나와요. 연습으로 요 두 군데도 한 번 더 해보세요. 두 개. 여기서부터 는 해가지고 해보세요. 강남점, 강북점 한번 해보세요. 강남점, 강북점. 일단 친구 이게 숫자 입력 안 했고 빼기. 네, 그리고 C5 옆에 거, 그렇죠? 네.
또 한 번. 는 하고. 그렇지. 빼기. 그렇지. 엔터. 한 번 더. 네, 이제 하셨으면은 잘 하셨으니까 자, 요걸 이제 지워 볼게요. 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고 델리트 키 눌러 주세요. 델리트 키 눌러 줘 가지고 일단 지우시고 자, 지우시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여기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이렇게 드래그해서 델리트 키 눌러 갖고 지워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릭을 한번 하시고 나 계산할 거야 알려주는 거예요. 엑셀한테. 자, 여기서 198 클릭. 입고량에서 출고량을 빼야지 재고량이 나오니까 198 클릭 빼기 188 클릭. 188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이제 10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점이 지금 이제 4군데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4군데가 아니라 한 4,000군데가 돼. 이제 4,000번을 해야 되니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하는 방법은요. 하나를 이렇게 구하고 요 하나를 이제 구한 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하나 구한 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은 자, 우리 전에 배웠던 자,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이 있어요.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자, 이제 이 검은색 십자가 나오면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아래로 채우기 핸들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리면 나머지 것도 자동으로 이렇게 구해줘요. 요렇게 나머지 것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것도 자동으로 구해준다. 자, 요렇게 하시면은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있는 합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합계라고 하면 자, 이 입고량 전체의 합계를 여기다 쓰는 거예요. 출고량 전체의 합계, 재고량 전체의 합계를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 입고량 합계 여기서부터 클릭을 하시고 계산할 거야 는 써주셔야 돼. 는 먼저 써주시고 자, 는을 먼저 써주시고요. 어떤 거의 합계를 구할 거냐 하면은 이 4개의 합계거든요. 그래서 여기 198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오른쪽 끝에 있어요. 오른쪽 끝에 더하기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자, 더하기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0을 클릭해 주세요. 150을 클릭해 주시고 또 더하기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181 클릭해 주시고 또 더하기 한번 해주시고 168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168까지니까 여기서 또 더하기 누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C5부터 C8까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이 4개를 더해줘라. 이렇게 순서대로 누르고 더하고 마지막 거는 누르기만 하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실행하는 거는 항상 엔터를 쳐야 돼요. 엔터. 실행하는 거는 엔터를 쳐야 돼요. 엔터를 치면은 결과가 697이 나와요. 697. 자,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요 4개의 합계를 는 한 다음에 188 클릭 더하기 127 클릭 더하기 92 클릭 더하기 166까지
166 클릭만 해야 돼요. 더하기 하지 말고. 자, 하시고 이제 엔터를 또 쳐야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엔터 한번 치면은 573이 나와야 되는데 573. 사실 저 이게 줄이 지워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합계가 줄이 지워졌어요. 뭐 상관없이 하시면 돼요. 이거 아까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안 되지. 왜 10이라고 해요? 계산해야지. 아, 눈을 하고. 계산을 안 해서 계산. 눈을 어떤 거 하려고? 학계에서 해줘야지. 학계에서. 네, 거기서 눈 하고. 합계다 되는 요거 클릭하고. 아니, 이거 눈 하고. 여기 여기. 그러니까 눈 하고. 여기다가 드네요? 아니잖아. 10. 큰일 났네. 금방 했는데. 아니. 학교에도 아니 합계는 합계고 지금 재고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지금 이걸 계산하는 건데 여기다 10 쓰면 어떻게 해? 여기다 10 여기다 10 쓰면 이거를 암산하라는 얘기야? 암산을 할 거예요 이거? 여기다 10 쓰는 게 아니라 는을 하라고 했잖아. 는하고 198 클릭 빼기 188 이렇게 해야지. 결과가 10이지 여길 10이라고 쓰면 안 되고 결과가 10이 되는 거지. 결과인데 원래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돼.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는 거야. 채우기 핸들하고 이렇게. 그래야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여기다 10을 쓰고 채우기 핸들 하면 10 나오고. 그리고 합계는 아래쪽에다가 해야지. 왜 위에다가 해 합계를. 아래쪽에다가. 합계 아래쪽에다가 는하고 합계에다가 는하는 거야. 합계에다가 는을 하고 자 위에 거 198 클릭하고 더하기 150 클릭하고 더하기 188 클릭하고 더하기 168 클릭하고 엔터. 마지막은 엔터. 응?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별로 나온단 말이죠. 친절하게 틀린 거 파악할 수 있게. 그 엔터 한번 치시면 되고, 자 엔터 한번 치시면 되고요. 나머지도 그렇게 구하라고 제가 연습해 보라고 했는데, 자 이제 나머지가 이제 구하기가 많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클릭하고 마찬가지로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면 돼요. 옆으로 끌면 돼. 에? 그래서 채우기 핸들을 대고 검은색 십자가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당기면은 나머지도 자동으로 구해준다. 그런 거죠. 그런 거. 요 비율은 내일 해야 돼요. 비율은. 자, 요거를 지울게요. 다시 지울 테니까 다시 해보세요. 요거 다시 한번. 다시 합계를 다시 내일 돼서 안 까먹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합계 하려면 여기다가 이거 하고 그리고 이거 드래그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 클릭하고 10 클릭 4개를 더 해야 되니까 10 클릭하고 아니 10을 쓰는 게 아니라 왜 이래 10을 클릭하고 더하기 계속 있다라고. 네 24 또 더하기 84 우리 진짜 계산하는 것처럼 2 네, 하고 엔터 마지막 엔터 이것도 그렇게 한 거죠. 167도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잘 돼요? 124 맞아요? 124. 그리고 이제 테두리는 드래그하고 모든 테두리 드래그하고 모든 테두리. 그렇지? 맞아요. 잠깐만. 숫자가 좀 안 맞아요. 내가 잘못 적어서 그래. 맞아. 네, 그 숫자를 거꾸로 적었어. 이게 150. 바꾸면 바로 바뀌어요. 이렇게 여기다 하시면 돼요. 하고 이제 마지막 더하기 지우기. 엔터 더하기 대신에 여기다
클릭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엔터 쳐요. 마지막 근데 이거 선이 없어져가지고 마우스로 좁아서 그래요. 넓게 자, 처음 하니까 헷갈리죠? 헷갈리니까 이제 오늘은 기본만 딱 하시면 돼. 그러니까 계산기 두드리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시작은 뭐예요? 는이야, 는. 는을 해야지 이게 찍혀요. C5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클릭을 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더하기 클릭하고 마지막은 엔터예요. 마지막 엔터 치고 하나가 나오면 이제 클릭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을 아래가 됐건 옆으로가 됐건 이제 드래그만 해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드래그만 해주시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이제 74페이지하고 76페이지에 나와요. 76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일 요거는 비율은 내일 구할 거고, 자, 이게 76페이지까지 나오고요. 자, 요거 이름을 아래쪽에 시트 1이라는 이름을 따닥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자, 미니 정수기로 바꿔 주세요. 이름을 미니 정수기 엔터 이렇게. 자, 이름을 미니 정수기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한번 할게요. 자, 저장을 일단 할게요. 내일도 이어서 해야 되니까 저장 누르시고 그 기초반 누구누구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자, 이 파일 이름은 수식으로 주세요. 수식. 파일 이름은 수식으로 주세요. 파일 이름은 수식. 파일 이름은 수식으로 주시고 저장 이렇게. 자, 저장을 해주시고 그 옆에다가 계속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 옆에다가 계속 만들 거예요. 자, 페이지 79페이지. 자, 페이지 79페이지. 네, 이제 80페이지 수식에 이어서 함수 알아보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가별 합계부터 같이 한번 구해 볼 텐데 조금 전에 했던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클릭을 하고 는 쓰고 나 계산할 거야 그건데, 자, 60 클릭 더하기 90 클릭 더하기 80 클릭.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엔터 쳐야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이 세 가지만 더해야 되니까 가능한 건데, 내가 더해야 될 게 한 500가지야. 그러면 50번을 클릭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지울게요. 이제 클릭을 하고 델리트 키 눌러서 지우고. 자, 미리 해준 분들 지우시면 돼요. 드래그 한 다음에 델리트 키 눌러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작은 는이에요. 똑같아. 시작은 는인데, 자, 는 다음에 나오는 게 함수가 나와야 돼요. 함수는 자, 더해 그 다음에 나눠줘, 가장 큰 거를 구해줘, 이렇게 말로 하는 걸 함수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더해, 합계를 구해,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런 함수를 썸함수라 그래요. 같이 써볼게요.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한영키 한번 누르고, 자, 저는 여러분 이게 크게 보여야 되니까 대문자로 할게요. 캡슐락을 눌러가지고 S. 자, 이렇게 S만 해도 S로 시작하는 함수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U. 자, U 하면 SU로 시작하는 함수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M.
자, 이게 sum이라고 읽는데 요거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summary 합계. 자, 이렇게 sum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인수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능이 나와요. 인수의 합을 구합니다 라고 나오고, 이 상태에서 탭을 눌러 주셔야 돼요. 탭. 왼쪽 상단에 탭 있죠? 탭을 눌러 주셔야 가로가 열려요. 탭을 눌러 보세요. 탭. 자, 탭을 누르면은 이렇게 괄호가 열리면서 깜빡깜빡 하거든요. 그래서 함수를 몇 글자만 쓰고 탭을 누르면 자, 풀네임이 나오고 가로가 열려요. 이렇게 가로가 열리면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아직은 눈에 잘 안 들어올 테지만 넘버 1, 넘버 2 이런 게 첫 번째 수, 두 번째 수 그거를 드래그를 하란 얘기예요. 자, 보세요. 자, 깜빡깜빡거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계를 구할 건지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0부터 80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해줘 보세요. 60부터 80까지 이렇게 드래그 했어요? 자, 하고 엔터를 치시면 끝나는 거예요. 엔터 치시면은 230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또 해볼게요. 두 번째. 자, 두 번째에다가 또 해볼게요. 자, 무조건 시작은 는이고요. 시작은 는이고, 그 다음에 함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국가별 합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합계라는 함수가 sum이에요. 그래서 자, s 대문자도 되고 소문자도 되고, 자, u 예, 그리고 나서 아래 방향 키로 막 움직이면은 이렇게 막 움직이거든요. 아래 방향 키, 위에 방향 키 이렇게 움직이면은 움직일 수 있는데, 자, 그 중에 sum이라는 게 여기 있어요. sum. 직접 m을 쳐도 되고, 이렇게 sum을 찾아가지고 방향 키로 이렇게 움직여서 자, 찾아가지고 탭을 눌러도 돼요. 탭. 이렇게 움직여서 sum에다가 이렇게 찾아 놓고서 탭을 누르면 돼요. 탭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가로가 열리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합계를 구할 건지 마우스로 드래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85부터 90까지. (85부터 90까지) 드래그를 하시고 엔터. 나와요? 자, 안 나오면 ESC 키 눌러요. ESC 키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보면 돼. 자, 여기다가 또 할게요. 여기다 밑에다가 자, 는 하시고 함수 S, U, M 써도 되고요. 아래로 내려서 sum을 찾아도 되고 하시고 탭 누르고 옆에 있는 숫자 드래그하고 엔터. 자, 또 할게요. 마지막 거. 는 한 다음에 sum 탭. 자, 함수 다음에 탭. 그 다음에 드래그. 원래는 가로 닫고 엔터인데 가로 안 닫아도 알아서 닫아줘요. 엔터 치면은. 자, 그 얘기가 이제 80페이지, 81페이지에 나와요. 그리고 알고 넘어갑시다는 안 봐도 돼요. 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때요? 좀 어렵지 않아요? SUM도 써야 되고, 그쵸? 어렵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요거는 제가 함수를 요렇게 쓰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고, 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자,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이렇게 드래그.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드래그 하시고 델리트 키 하고 지워주세요.
델리트 키하고 지워주세요. 자, 지워주고, 자, 실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썸 이런 거는 안 해도 돼요. 자, 여기다 클릭하세요. 여기다가. 자,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 수식 들어가, 수식. 네. 수식 들어가 보세요. 수식. 이게 이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오래 기억하는 거를 이제 오래 기억하면서 다양한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해봤는데 알아냈어요. 알아냈어. 조금 전에 썸이라고 하는 걸로 하면 이틀 가, 이틀. 그 다음에 까먹어. 그래서 그걸로 안 해. 그냥 설명만 해드린 거예요. 자, 수식 들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자동합계라고 있는데,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요 시그마가 자동합계고, 우리는 요거보다도 자동합계 아래쪽 거, 요 뾰루지를 눌러주세요. 자동합계라고 되어 있는 거 눌러주세요. 글자를 눌러야 돼. 자, 글자를 눌러주면은 대표적인 함수가 나와요. 자, 합계 구하는 썸 함수, 평균 구하는 애벌레 함수, 개수 구하는 카운트 함수, 최대값 구하는 맥스 함수, 최소값 구하는 미니멈 함수,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있는 거를 함수를 쓰지 않고 여기서만 클릭해주면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갖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합계에서 합계를 한번 눌러보세요. 합계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합계를 마우스로 한번 눌러보세요. 합계를 눌러보시면은, 자, 옆에 깜빡깜빡하죠? 그냥 엔터 치면 끝이야. 싶기도 하여라. 이렇게. 예. 이렇게 하나 했죠? 그 다음에 위에 거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 하면 돼. 예. 채우기 핸들도 이렇게 하세요. 내가 끄는 것도 귀찮아. 그냥 여기다 대고서 더블 클릭해. 따닥. 누가 웃었어요? 따닥. 네, 이렇게. 근데 단점이 있어. 여기도 0으로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 예, 되돌리기 해야지. 자, 원래는 여기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그렇지. 드래그 한 다음에 델리트 키 하시면 돼. 그리고 델리트 키 하면은 문자나 숫자만 지워지지 색깔은 안 지워져요. 그리고 대각선은 나중에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럼 이제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드래그하고 이렇게. 드래그하고 델리트 키. 자, 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클릭했어요? 자, 이제 적어드려야지. 자,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구할 곳에 클릭. 구할 곳으로 먼저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식, 그 다음에 자동 합계. 구할 곳에 클릭하고 수식의 자동 합계를 클릭하시는 거야. 수식의 자동 합계. 그러면은 는도 필요 없어. 알아서 다 들어가요. 구할 곳에 클릭하고 수식 자동 합계. 자, 이렇게 하시고요. 해볼게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수식에 자동합계. 자, 요 아래쪽 요거를 눌러주세요. 자동합계. 자, 요거를 눌러주셔가지고 합계만 누르시면 돼. 합계 누르시면은 요렇게 썸이라고 함수 자동으로 나오고 드래그 하는 게 맞아요. 엔터 치면 돼. 엔터 이렇게 치면은 되겠고요. 클릭하시고, 지금은 더블 클릭하는 것보다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채우기 핸들 할게요. 쭉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채우기 핸들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자동합계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쉬운데, 책에서는 83페이지 책에서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라 그랬는데 이게 더 어려워.
함수 마법사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하지 마세요. 함수 마법사 하면 안 늘어. 요거 하지 마세요. 함수 마법사는 하지 마시고 저랑 이거 같이 하는 방법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자, 이제 평균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 자, 평균. 합계했으니까 평균도 할 수 있지. 자, 평균을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에 들어가서 자동 합계.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수식에 자동 합계. 자, 이번에는 합계 밑에 있는 평균을 누르시면 돼. 요거 평균을 누르시면 돼요. 자, 합계 밑에 있는 평균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자동으로 되죠? 자동으로 되면 다행이고 자동으로 안 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방법이 있어. 엔터 치면 돼요. 엔터. 그래서 함수가 에버러지 함수예요. 에버러지 함수.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이렇게 75. 하나 나왔죠? 그럼 이제 위에 거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어. 이렇게 가용료까지만 이렇게 끌어요. 여기까지만 끌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평균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럼 요거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우고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물 좀 마시고. 나오잖아. 엔터 눌러야지. 하다가 이상하면 ESC 키 누르고 지우고 다시. 자, 평균 다시 한번 해볼게요. 평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구할 곳에 클릭을 해주시고 수식의 자동 합계의 평균을 눌러주시고 원하는 곳이 맞으면 엔터. 하나 구했으니까 나머지 이제 요거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 당겨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대값만 오늘 한번 해볼 거예요. 최대값. 자, 최대값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클릭 한번 하시고 자, 여기다가 클릭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클릭하시고 자, 하시고 잘 따라오세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자, 이번에도 자동 합계 눌러가지고 이번에는 최대값을 눌러주세요. 최대값을 눌러주세요. 최대값. 네, 최대값을 눌러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네. 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최대값을 구하는 함수가 맥스로 맞거든요. 맞는데 이제 범위가 미국부터 독일까지 중에 최대값을 구해줘야 되는데 자동으로 여기까지 범위가 넓혀졌어요. 응? 그럼 안 되잖아요. 얘는 물론 얘는 최대값이 될 수는 없지만 얘는 만약에 이게 합계라고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될 텐데 그래서 범위가 잘못됐어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여야 돼. 그럼 이제 잘못된 범위인데 엔터 치면 안 되고 이렇게 잘못된 거를 생각했으면은 드래그를 다시 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마우스로 이게 분명히 여기 평균인데 얘는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까지 자동으로 잘못됐거든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렇게 하세요. 60부터 75까지 드래그를 해줘. 지금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드래그. 혹시 그 처음에 나왔을 때 그 C9에서 커서 깜빡이잖아요. 거기서 그 화살표 방향 지운 다음에 8 입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8? 네, C8 그
아, 여기서? 예. 되지. 근데 굳이? 굳이. 자,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우고 다시 할게요. 클릭하시고, 자, 85 클릭하시고, 델리트 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다시 할게요. 자, 여기다가 클릭해 주시고. 자, 클릭해 주시고, 자동 합계. 조심해라. 자동 합계. 그냥 쭉 전액이 최대값을 눌렀어요. 최대값. 자동 합계 최대값. 눌렀어요? 누르면 자, 이번에도 얘는 포함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쵸? 평균이니까. 원본이 얘인데. 그래서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드래그 하세요.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드래그 하는 거예요.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면 C5에서 C8까지의 맥스, 최대값을 구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고 하나만 구하고 위에 거 클릭하고 이제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끌면 돼. 이렇게. 응? 이렇게 끌면 돼요. 자,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최대값 지우고 10번씩 해보세요. 10번씩. 최대값 지우고 10번씩 해보세요.